백전백승 천기도요 제20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돼지띠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12지 가운데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현재까지 각 띠별 월생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이 입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 또 시에 따라서 살펴보는 부분이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백전백승 천기대요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는 방법을 터득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지요. 이것을 갖다가 뭐 날짜나 또 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앞으로 뭐 한 2, 3년 또 계속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인데 뭐 일단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각기 교재를 구입해서 그 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월까지 따지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띠 12월생까지 마무리를 짓고 현재까지 백전백승 천기대요 했던 내용 시간에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화엄경이라 하는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모두 담긴 경전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지요. 자, 어떻게 됐든 뭐 현재까지 여러분들 잘 뭐 살펴보고 또 여기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백전백승을 여러분들한테 설해 드린 것은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뜻으로 설해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도 많이 사람들한테 속고 뭐 절에 가든 무속인집 가든 뭐 속고 다니니까 속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또 이치를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 하는 뜻에서 설을 해드린 것이죠.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오늘 돼지띠 성격과 운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대학에 있는 한 부분 개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목목 문왕 어지 비경지 위인군 지어인이요 위인신 지어 경이요 위인자 지어 효요 위인부 지어 자요 여구 인교 지어 신이 니라나 시운 목목 문왕이라 그랬어요. 자, 시경에 이르기를 화목하고 화목했던 문왕은 그랬어요. 주나라 문왕이 굉장히 화목하고 사람들한테 따스하게 대했던 이런 정치를 했던 분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주문왕이 시경에는 덕이 높으신 문왕이시여 끊임없는 덕을 밝히시어서 공경에 머무시었나니 사람들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머무시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 머무시고 또 남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에 머무시고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애에 머무시고 나라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는 신의에 머무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주문왕이 어려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했고요. 사람들과는 신의가 있었고요. 또한 신하가 되었을 때는 공경심이 강했고요. 또 왕이 되어서는 어질고 인자했다 하는 역량에 대해서 설을 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려면은 바로
친구의 사귐에 있어서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에 있어서는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로움을 베풀고, 또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심을 지녀야 하고, 또 임금이 되어서는 어지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알아야 되고, 친구하고는 신의를 지켜야 될 것이고요. 또 부모가 돼서는 자애로움을 베풀고요. 또 어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한 부모에 대한 효성심이 지극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인간된 기본 도리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평상심 시도에서 불교에서는 평상심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마음이 즉 도다라고 했지만, 유교 도교에서의 도는 사람의 근본 도리를 잘 지키는 게 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돼지띠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돼지띠다라고 하는 것은 목과 토금수 가운데서 바로 수에 해당이 되죠. 수 가운데에서도 바로 음수에 해당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돼지띠가, 자, 천간에서도 돼지가 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의 천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을, 정, 기, 신, 개. 그래서 돼지띠는 을의생, 정의생, 기의생, 신의생, 개해생, 5종류의 돼지가 있죠. 즉 돼지 가운데서도 목에 근원을 둔 돼지, 또 불, 또 흙, 쇠, 바로 물에 근원을 둔 돼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돼지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성품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돼지띠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변한 돼지라기보다는 돼지의 공통적인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돼지띠다라고 하면요, 2021년,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했을 때, 자, 87세 또는 27세죠. 그 다음에 75세, 15세 또는 63세, 또 3살, 또는 신혜생이 51세, 또 개해생이 39세,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연의 이치학으로 놓고 볼 때 바로 87이다, 27이다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고요. 75세 15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여름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죠. 또 그 다음에 63세 3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고요. 또 51세는 지금 겨울의 기운에서 막 벗어나서 입춘으로 봄으로 향해 가는 기운이고요. 또 39세의 개해생은 겨울의 기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지요. 39의 4월부터 겨울 기운이 찾아들기 시작해서 39, 10월부터는 굉장히 쌀쌀해지지요. 그래서 금년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겨울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동해 기운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한여름의 기운인 바로 화에 해당이 되는 정해생이나, 또 한겨울에 해당이 되는 개해생이 보편적으로 운기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혹서기에 해당이 되고, 바로 개해생은 혹한기로 접어드는 기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뿌리만 남게 되지요. 바로 이런 상태를 돼지띠를 뜻하는 해다,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뿌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12지 가운데 12번째 위어요. 그리고 해의 방위는요. 동서남북을 놓고 볼 때에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 북북서 방향이라. 북쪽과 북쪽에서 약간 서향에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음력으로 따져보면은 음력 10월, 양력으로 따져보면 11월이죠.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으로 보면 바로 9시에서 11시 사이, 11시 사이 이 시간을 해의 시기다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서방정토, 서방정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서방정토를 뜻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볼 때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정년퇴직을 끝나고 바로 잠에 들어가기 직전, 죽음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를 바로 해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또 11월에는 식물의 열매가 핵을 굳게 형성하는 때다. 그래서 바로 돼지는 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식물의 종자, 근원, 뿌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띠생의 성격과 운세를 보면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 타입의 사람이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여성분들은 보면 저 경상도 쪽에 가면요. 호랑이띠니 뭐 용띠는 너무 드세가지고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호랑이띠 여성이나 용띠 여성은 결혼을 하는데 조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띠 가운데 가장 드센 띠가 사실은 용띠나 호랑이띠보다도 훨씬 드센 띠가 사실은 돼지띠예요. 돼지띠. 더군다나 봄가을 돼지는요. 멧돼지의 기운이 굉장히 많죠. 이동이 많은 때이기도 하고요. 힘을 발휘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봄에 만물이 자라나는 시기 음력 3, 4월 돼지. 또 만물이 다 추수를 하고 결실을 맺는 9, 10월의 돼지. 이것은 이동적인 활동적인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하고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멧돼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12지 가운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띠의 소유자가 돼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 타입의 사람이고 또 의지가 강하고 열심이고 꾸준하다. 때로는 건전하지만 행동성이 지나쳐서 주위와의 융화가 깨지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 계절은 방금 얘기했지만 서리를 맞고 만물이 마르는 음력 11월, 10월. 또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12지 중에 12번째.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이 돼지띠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접할 수 있는 지도자 타입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멧돼지 기운이 있는 봄가을의 돼지를 놓고 보았을 때 아버지 돼지는 새끼와 일가족을 이끌고 달릴 때에 자기의 꼬리를 꿋꿋하게 수직으로 세워서 달린다라고 해요. 어떠한 시기에도 바로 리더십을 잃지 않는 돼지의 성격은 돼지띠 사람에게도 적지 않이 잘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똑같은 돼지라도요. 집돼지가 제가 산돼지 새끼 낳는 건 못 봤는데 집돼지 새끼 낳는 건 봤어요. 그 전에 촌에서 살 때. 근데 참 특이성이 있어요. 소나 이런 것들은 나서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서는 뭐 몇 시간 지나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돼지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이제 어려서 봤지만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태를 자르면 그냥 뛰어다니더라고요. 꿀꿀꿀꿀 거리면서 천지사방을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돼지들이. 거기다가
소 같은 경우는 새끼를 뭐 한두 마리 정도 낳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서 돼지들은 여러 마리를 낳죠. 뭐 한 10마리 이상 낳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도 그 많은 돼지들이 너무 이쁘죠. 갓 태어나서 태 잘라 놨는데 그 뽀해가지고 꿀꿀거리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 이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12지띠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돼지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강인하다. 왜 그런 성향이 있느냐? 돼지들은요, 새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그 전에 사실 뭐 대장불이바나 뭐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 훌륭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물이 흐르는 데 가서 담궜다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키웠다라는 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사자들이 자식을 키울 때 새끼를 낳아 가지고 이런 절벽에서 굴려서 살아난 놈만 키운다라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돼지들은 실제 그런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돼지들 가운데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데 새끼들 가운데서 병이 나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이렇게 어른이 손봐야 되는 이런 성향이 많아질 땐 돼지들은 가차없이 자기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뼈 씹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산돼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집돼지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산돼지의 역량이 있는 봄돼지, 가을돼지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보다도 자식에 대한 쌀쌀하고 냉정함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돼지들이 원만하게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닐 때 쫓아다니지 못하거나 이러면 짐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새끼를 보호하고 키우고 아픈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먹어 버려요. 없애버려요. 이게 멧돼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쌀쌀하고 냉정하고 찬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멧돼지 같은 경우 10여 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많게는 뭐 너댓 마리 이상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산돼지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산돼지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여건들을 볼 때 돼지띠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또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침착함과 동시에 열심이고 꾸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요, 이런 봄가을 돼지띠의 여성을 만난 사람들이 그 신랑이 만약에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신랑 회사까지 찾아가 가지고 멱살 잡고 귓뺨때기 때리면서 우리 신랑인데 이놈이 바람을 폈다고 이러면서 뭐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망설이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 근데 그걸 아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 아내도 같이 그냥 바람을 피워버려요. 너도 폈는데 나 못 펴? 하고 같이 피워버려요. 이런 어떤 참 과단성이 있는 이런 띠의 소유자들이 멧돼지 기질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 전념성이 때로는 정에 기울어져서 또 그대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위와의 융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는 않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지휘자인 오자와가 또 제1의 실력자이면서도 보이콧을 당하기도 했죠. 너무 강인한 자신의 씨앗이고요. 또 작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사실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가 바로 해밍웨이의 성격도 돼지띠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과격성 속에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기도 한데 그 자체가 바로 돼지띠 본성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인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때에 옳다라고 하는 뜻을 따라주면 그런 사람한테 인정을 베푸는데요. 자기가 판단할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냉혈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쌀쌀하죠. 그래서 바로 멧돼지의 저돌적인 성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일하는 도중에 좌절이 되어서 자신을 잃은 돼지띠의 사람은요, 남의 눈을 또 상당히 인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이 볼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연애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뒤에서 웃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말한다고 해서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정도 이상의 마음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침착성이 없는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도 혼자만의 노력에 거칠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돼지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냉정하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요. 또 돼지띠의 여성은 상당히 활발하고 기지가 풍부하고 남을 잘 돕고 또 가정의 주부로서는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행동성이 넘치는 나머지에 남편을 제쳐놓고 가정을 이끌고 가는 성향도 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돼요? 뭐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쥐띠 성품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좀 터프한 이런 영향이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남편에게 상의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해서 행동하는 경향도 적지는 않고요. 애정면에 있어서도 남성은 애정 있는 가정파인데 성격은 좀 과격하지요. 또 일이나 가정생활에도 굉장히 건전한 편이고요. 돼지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돼지띠 여성도 아기를 많이 낳는 성향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돼지띠의 사람은요, 본래 힘이 만만한 것처럼 젊을 때부터 좋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순조롭고 꾸준하지요. 그 반면에 벽에 부딪히게 되면 의외로 맥없이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요. 사실은 음수기 때문에 무슨 옹달샘 물 같은 거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선함을 주기도 하고요. 꾸준함을 주는 성향도 있지요. 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다급해서 책임감과 애정이 결핍이 되어 있고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상대의 기쁨을 주고자 게으름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돼지띠생의 성격과 운세, 우리가 두 번째의 문헌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돼지띠의 성품은 순수 담백하고 성급함이 있다. 조금 멧돼지의 성향들이 돼지들은 조금씩 있어요. 또 연구심이 왕성해서 한 가지 일에 적극적이고 이성 간의 사랑은 완전히 독점형이고요. 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서 식물이 뿌리가 남은 상태를 돼지띠를 뜻하는 해라고 하는데 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달이 기울면 다시 차오르는 것과 같이 양을 향하는 내적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이것이 바로 돼지띠의 적진성인 외골수 등의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이야기. 순수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잡기가 없고 순수 담백하고 성급함이 있다. 근데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돼지띠는 생각의 모자람과 여유 없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여유가 없다. 성격이 급하다. 생각에 모자람이 있다. 성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즉흥적인 여건이 좀 다소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대신 연구심이 왕성해서 한 가지 일에 적극적이고 또 철저해서 폭이 넓고 깊은 데도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완전히 독점형이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눈길만 줘도 난리가 엎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누가 접근만 해도 질투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바람기나 외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의 이혼율은 낮다.
말은 적은 입장이지만 일단 입을 벌렸다라고 하면 말이 많고 기고만장한 것도 특징이고 때때로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식물의 열매가 핵을 굳게 하는 바로 그런 때의 태생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에는 바로 종자, 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자, 식물의 종자는 결국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다음에 봄에 싹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쌓아가지요. 또한 11월은 우리가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만전을 기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나 대비하는 의미와도 통한다라고 해서, 자, 돼지띠에 태어난 사람의 특질이나 본성을 봐도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곧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다. 따라서 무슨 일에나 자신감이 있는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자신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있다. 자, 돼지의 오행은요, 바로 쥐도 결국은 수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쥐는 자해, 그러니까 양기가 뻗어요. 양기가. 그래서 쥐와 같은 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쥐는 조그만 해도 큰 물을 뜻하고 돼지는 쥐보다 커도 작은 옹담샘 물을 뜻해요. 따라서 물은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듯이 유연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북쪽은 습득 본능, 방향으로 북쪽은 습득 본능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돼지띠의 사람은 머리가 빠르고 기술을 익히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쥐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반해서 돼지는 불시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가하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하면 돼지띠인 사람이 공격을 할 때는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만큼 상대에게는 위험함이 따를 수도 있다. 자, 돼지가 산에를 다녀요. 나무나 바위에 걸기작거리고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돼지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저게 나를 건드려 해가지고 그 나무나 바위를 갖다가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아니 되면 자기가 죽든 살든 상관 안 해요. 결국 그 바위를 받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외골수고 외고집인 경우도 있다. 손의 이익을 안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돼지띠에게 적합한 방향이나 직업은 자율적인 것, 화가, 도예가, 음악가, 시인, 문필가, 이런 예술방면 또는 기술직. 그래서 남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창작, 자기의 여건, 자기의 어떤 그릇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자, 돼지띠는 성급하게 일을 벌려서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쉬운 운기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서 확실하게 나아가면 서쪽으로 넘어간 해가 동쪽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과 같이 차차 운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제와 화합은 운을 부르지만 고독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 조용한 것,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꺼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설령 돼지띠의 사람이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가 됐다라고 하면 금방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자, 돼지띠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쨌든 냉정한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요. 또 냉정한 귀로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냉정한 정으로 사물에 순응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해야 되죠. 자, 어떠한 사람이 저 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좋다는 관점으로 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역시 그 사람의 사고관과 같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의 좋고 나쁨은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절에 가니까 좋다라고 한다 해서 나도 꼭 그 절에 다녀야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절에 가서 나쁘다라고 해서 나 역시 또한 그 절에 가서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에 딱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하나만 봐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상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말을 해도 눈으로 말해요 이러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이나 애정은 눈으로 다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스님, 우리 애는 누구를 만나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불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나이가 어떻게 됐든 띠가 어떻게 됐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연의 극이다라고 하더라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되거나 또 인연의 극이다라고 해도 그 인연을 합해줄 수 있는 자식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연이 닿는다라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끊어지진 않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와 만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인연학이라고 하는 게 무시를 못해요. 근데 함께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의 이치에서 움직여지는 성향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에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한 설령 어떤 만남의 인연이 잘못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뭔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돼지띠의 성격과 운세 첫 번째 시간 209회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대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